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오신 당신에게 조용히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로의 말이자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날들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 인생은 이제 끝물인가? 이제 남은 건 건강 챙기고 조용히 사는 것뿐인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가장 아름다운 장으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마치 한 편의 소설이 클라이맥스를 지나 여운 깊은 결말로 향하듯 당신의 삶도 이제 가장 의미 있고 평화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천천히 호흡하며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고 앞으로 펼쳐질 날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차 한 잔 놓고 편안하게 앉아 그저 귀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60년, 70년, 혹은 그 이상의 세월, 당신은 정말 긴 여정을 걸어오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길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지요. 어린 시절, 배고픔과 싸우며 학교에 다녔던 기억, 청년 시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밤을 새우던 날들, 중년에는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여러 역할을 동시에 해내느라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아이들 학비 마련하느라 점심 한 끼 거르는 건 예사였고, 부모님 병원비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밤도 많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사 눈치, 후배들과의 경쟁, 구조조정의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쉴 틈도, 나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그저 달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그렇게 바라던 좋은 날이 왔을 때 우리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너무 오랫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서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쓰셨고 충분히 잘 해내셨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정말 잘 살아왔다. 후회할 것 없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고 말입니다. 은퇴 이후, 직장을 떠난 후, 혹은 자녀들이 독립한 후 많은 분들이 허전함을 느끼십니다. 마치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이 밀려옵니다. 이제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지 하는 막연한 불안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직함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히 귀하고 소중합니다. 회사 명함이 없어도, 자식들이 곁에 없어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지혜, 경험,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깊이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당신만의 자산입니다. 여기 흐르는 물을 한번 보십시오. 2500년 전 중국의 현자 노자는 이 물을 보며 인생의 가장 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도덕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상선약수,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물일까요? 불처럼 뜨겁거나 바위처럼 단단하거나 바람처럼 자유로운 게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물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첫째,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습니다. 물은 어디를 가든 생명을 살립니다. 목마른 짐승에게 마실 것을 주고 말라가는 나무에게 희망을 주며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그러면서도 절대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살렸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젊은 날의 우리는 어땠습니까? 누군가와 끊임없이 경쟁해야 했고, 이겨야 했고,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60년, 70년을 살아보니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다투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 이기는 삶은 남을 이기는 삶이 아니라 내 안의 욕심을 이기는 삶입니다. 이제는 억지로 누군가를 설득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처럼 그저 흘러가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둘째, 물은 형태가 없기에 어디에든 담깁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됩니다. 틀에 갇히지 않고 상황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젊을 때 우리는 단단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단단함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어야 세상의 풍랑을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유연해져도 괜찮습니다. 아니, 유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손주들이 듣는 요즘 음악이 시끄럽게만 느껴지나요?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젊은이들의 문화가 이해되지 않나요?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해 보세요. 물론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내 방식만이 옳다는 고집을 조금 내려놓자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유연함 속에서 오히려 젊은 세대와 더 깊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사람들은 높은 곳을 향합니다. 더 높은 지위, 더 큰 명예, 더 많은 재산, 평생을 위로 올라가려고 애썼습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물은 반대로 흐릅니다. 항상 아래로,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입니다. 결국 모든 물은 큰 강이 되고 거대한 바다가 됩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되 결국 가장 넓고 깊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낮은 곳에 머물기 때문이다. 인생의 후반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곳이 아니라 더 깊은 곳입니다. 겸손해질수록, 낮아질수록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게 됩니다. 손주들 앞에서 할아버지는 옛날의 말이야라며 자랑하는 것보다 그저 따뜻하게 안아주고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은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강합니다. 바위와 물이 맞서면 누가 이길까요? 당장은 바위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물은 바위에 막혀 방향을 바꿉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결국 바위를 뚫고 깎아내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이깁니다. 서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꾸준히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렇습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단번에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물처럼 흐르듯 살아가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 마시는 것,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는 것,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것, 이 작은 일상들이 모여 강물이 되고 언젠가는 바다가 됩니다. 상선약수,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이제 우리도 물처럼 살아봅시다. 다투지 않고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르되 그 어떤 것보다 강한 삶을 살아봅시다. 옛날 어느 스님에게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양손에는 무거운 보따리를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을 고생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방아차. 남자가 되물었습니다. 방아차기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려놓으시오. 남자는 오른손에 들고 있던 보따리를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아니요. 방아차. 남자는 이번엔 왼손에 들고 있던 보따리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됐습니까? 스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게 있어. 방아차. 무엇을 더 내려놓으란 말일까요? 두 손에 들고 있던 짐은 이미 다 내려놓았는데 말입니다. 스님이 말하는 내려놓음은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꽉 쥐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짐들을 내려놓으란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며 마음속에 수많은 짐을 쌓아왔습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 저 아이는 잘 살고 있을까? 결혼은 잘했을까? 손주들 교육은 잘하고 있을까? 끊임없이 걱정합니다. 부모 노릇은 끝이 없나 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며 과거를 붙잡고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에 대한 집착.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쪽팔리게 보이면 어떡하지? 아직도 체면을 지키려 애씁니다. 그리고 욕심. 조금만 더 하며 무언가를 채우려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가벼워져야 하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방아차.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먼저 자식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식들은 이제 다 컸습니다. 30, 40, 50이 된 어른입니다. 그들에게도 자신만의 인생이 있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 마음이란 게 어디 갑니까? 자식이 80이어도 부모가 100살이면 여전히 걱정되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오히려 자식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엄마는 내가 걱정돼. 아빠는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자식에게 짐이 됩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부모의 걱정이 마치 너는 아직 부족하다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놓아주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애써 키운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잘 살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걱정 없이도 말입니다. 둘째,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하고 아쉬워한들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 그 순간 당신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재단하면 모든 선택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잘했습니다. 실수도 했고 잘못된 선택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후회로 점철된 과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역사이고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과거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셋째,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날을 불편하게 살아왔습니까? 옷 한 벌 사는 것도, 밥 한 끼 먹는 것도, 취미 하나 시작하는 것도 항상 남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옷을 입으면 웃기지 않을까?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제 그만 자유로워지십시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편하고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입고 싶은 옷 입으십시오. 밝은 색이 좋으면 밝은 색을 입으십시오.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배우십시오. 춤을 추고 싶으면 추고, 노래하고 싶으면 노래하십시오. 이 나이에 무슨 하는 말은 이제 그만하십시오. 60대든 70대든 80대든 당신은 여전히 배우고 즐기고 도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우려는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언제까지 더 가지려고 하십니까?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다. 손에 꽉 쥔 것이 많으면 정작 진짜 소중한 것이 찾아왔을 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물질적인 것을 비우고 정신적인 것을 채우십시오. 욕심을 비우고 감사를 채우십시오. 걱정을 비우고 평화를 채우십시오. 방아차 내려놓으십시오. 무거운 짐 내려놓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이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느껴보십시오. 아침 햇살의 따스함, 새들의 지저김, 바람의 부드러운 감촉, 차 한 잔의 여유, 손주의 웃음소리, 오래된 친구의 목소리. 이 단순하고 소박한 것들이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느낄 수 있습니다. 내려놓았으니까요.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젊음을 잃는 것이 곧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큰 오해입니다. 나이 들면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젊음이 주지 못하는 귀한 선물들이 노년에는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여유입니다. 젊을 때는 항상 급했습니다.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돈을 벌어야 하고, 빨리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시간은 늘 부족했고, 마음은 늘 조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두를 이유도 없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하루하루를 음미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산책할 때 걸음을 늦추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 음식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 한 줄 한 줄 곱씹으며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여유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아직 바쁘게 달려가는 중이니까요. 두 번째 선물은 통찰입니다. 60년, 70년을 살며 온갖 일을 겪어봤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슬픔도, 만남도 이별도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당신 안에 지혜로 쌓여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그저 허상인지, 무엇이 진짜 행복이고 무엇이 가짜 행복인지.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을 보면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니야.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 지금은 힘들어도 결국 다 지나가. 이 통찰은 책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오직 세월을 견디며 직접 겪어봐야만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주름 하나하나가 지혜의 표시이고 흰머리 한 올 한 올이 통찰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깊어진 사랑입니다. 젊을 때의 사랑은 뜨겁고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조건적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러면 사랑하고 저러면 실망해.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조건 없이 더 깊고 넓어집니다. 배우자를 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주름지고 구부러진 모습이지만 그 속에서 함께 걸어온 세월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식들을 보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잘 되어야 해, 성공해야 해가 아니라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면 돼로 바뀝니다. 손주들을 볼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샘솟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이 깊고 넓은 사랑,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미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네 번째 선물은 자유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무슨 자유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육체의 자유가 아니라 정신의 자유입니다. 젊을 때는 남들의 기대, 사회의 기준, 가족의 요구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것을 했습니다. 되고 싶은 사람보다 되어야 하는 사람이 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취미가 있나요? 지금 시작하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악기가 있나요? 지금 배우십시오.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나요? 지금 가십시오. 이 나이에 무슨 일하는 말은 금지어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여전히 젊고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선물은 감사입니다. 젊을 때는 당연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는 것, 걷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모두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걸. 오늘도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맛있게 식사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하나하나가 감사한 일입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들도 있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은 이미 성공한 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인생의 이마,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좋을까요? 첫째,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침대에 누운 채로 잠시 명상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단 1분이면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바꿉니다. 둘째, 소소한 일상을 즐기십시오. 거창한 계획이나 목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와 하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좋아하는 노래, 점심 후 짧은 낮잠, 저녁 산책 중 만나는 이웃의 인사,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가 반복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셋째,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정신도 늙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워도 좋고, 악기를 배워도 좋고,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써도 좋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는 것도 훌륭한 배움입니다. 배움은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는 활성화되고 마음은 생기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겁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과정을 즐기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넷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외로움은 노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에게 연락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차 한잔하며 이야기 나누십시오.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습니다. 경로당이나 문화센터, 복지관 등에 나가보십시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소중히 하십시오.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십시오. 너무 간섭하지 말고 그저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섯째, 몸을 움직이십시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듭니다.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적절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됩니다. 아침 산책, 저녁 산책, 언제든 좋습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자연을 느끼십시오.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을 천천히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부드러운 운동도 추천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운동 후의 상쾌함, 그것은 어떤 약보다 효과적입니다. 여섯째,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한 편의 위대한 소설입니다. 60년, 70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해 두십시오. 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 회고록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글쓰기가 어렵다면 음성으로 녹음해도 됩니다. 혹은 손주들에게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는 다음 세대에게 귀한 유산이 됩니다. 당신이 살았던 시대, 겪었던 일들, 느꼈던 감정들, 이 모든 것이 소중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잊고 있던 아름다운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일곱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십시오. 나이가 들면 도움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에게는 여전히 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웃의 독거노인을 방문하거나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필요한 존재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의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받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줄 수 있는 삶을 사십시오. 여덟째, 용서하십시오. 살다 보면 상처받은 일도 많았을 겁니다. 당신을 배신한 사람,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이제 용서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용서하면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깊은 상처일수록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보십시오.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아홉째, 하루를 평화롭게 마무리하십시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했다. 맛있는 점심을 먹어서 감사했다.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감사했다. 이렇게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십시오. 오늘은 오늘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평생 남들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배우자를, 자식들을, 손주들을. 이제는 당신 자신을 사랑할 차례입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참 수고 많았어.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잘 살 거야. 자신에게 관대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내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아름답다고,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가치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이 당신에게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사람들은 석양을 보며 슬퍼합니다. 하루가 끝나간다고, 어둠이 온다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석양이야말로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아닙니까? 정오의 태양은 뜨겁고 눈부십니다. 하지만 너무 강렬해서 오래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 석양은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하늘 전체를 황금빛과 붉은빛, 보라빛으로 물들이며 장엄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지금 바로 그렇습니다. 가장 뜨거운 한낮은 지났을지 몰라도 가장 아름다운 색깔로 세상을 물들이는 건 지금의 당신입니다. 노자가 말한 상선약수, 물처럼 사십시오. 다투지 않고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르되 그 무엇보다 강한 삶을 사십시오. 불교에서 말한 방아차, 내려놓으십시오. 걱정도, 후회도, 집착도, 욕심도,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당신의 주름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훈장입니다. 당신의 흰머리는 슬픈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의 면류관입니다. 당신이 느린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유입니다. 당신이 조용한 것은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입니다. 앞으로의 날들, 부디 편안하게 사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고,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거창한 목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성취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를 평화롭게 사는 것. 그것이 이미 위대한 삶입니다. 해가 지면 어둠이 오지만 그 어둠 속에서 별들이 빛납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비록 인생의 황혼기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더욱 빛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깊어진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그것은 젊었을 때는 가질 수 없었던 귀한 것입니다. 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흐릅니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잔잔하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흐릅니다. 당신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흐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갈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당신의 남은 날들이 노을처럼 아름답기를, 별처럼 빛나기를, 물처럼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